자, 이번 시간 이어서 금치사 증권투자권유대행 패스코드 제1회 해설 특강 18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투자권유와 투자자 분쟁 예방 관련돼서 86번부터 90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6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중 금융투자업자가 소속회사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이론이 있는데요. 우리가 금융투자 상품 권유 및 판매 관련 의무 중에 첫 번째로는 고객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소속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자, 세 번째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의 의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소속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니까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회사에 대해서 맡은 업무를 수입자로서 성실하게 수행해야 될 의무와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수입자로서, 이게 좀 문장이 좀 애매한데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소속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회사와 이해상충에 있는 지위를 맡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안 된다. 그냥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 승인을 받더라도 대외 활동을 할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자산이나 인력 등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승인을 받았는데도 아무튼 안 된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자산이나 인력 등을 사용하는 건 안 된다. 제 느낌에는 왠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고용계약 종료 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는 싹 다 반납해라. 그리고 회사 그만뒀으면 명함 같은 거는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가시면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라고 해서 보시면 고객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정보를 제공할 경우 유리한 정보, 그 다음에 불리한 정보 모두 다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유리한 정보만 제공을 하죠. 세 번째, 대부분의 분쟁은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에서 출발.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높다. 자, 그리고 특별한 위험이 내재된 상품에 대한 고지 또는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다.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고객 이익 최우선의 원칙. 그래서 뭘 하던 간에 일단 중요한 것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가장 우두머리는 고객입니다.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임직원 이익이 우선하고, 그다음에 회사랑 임직원이랑 붙었을 때는 회사가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객은 평등해야 된다. 상호 동등하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금융투자업자가 소속회사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 보시면 첫 번째,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소속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활동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이나 인력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도 대외활동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안 된다. 그냥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반드시 준법감시인과 협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매한 사항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준법감시인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는 반납하고, 자, 4번 선택지는 회사 그만두면 일단 명함 교부는 금지된다. 당연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금융상품 판매 관련 일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객에 관한 정보가 비밀 정보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면 무조건 비밀 정보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제공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네 번째, 임직원의 고객 및 회사의 비밀 정보를 제공할 때 마찬가지로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필요하고, 회사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고 강연, 방송 등에 참여하더라도 기획 단계, 그러니까 아직 출시되지 않는 그런 금융상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8번 문제. 자, 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자, 정보 주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금융소비자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들을 가입할 때 우리가 기재되는 그러한 정보들이 어떤 특정 금융회사의
뭐 영업에 이용된다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대부분 하죠. 그때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 주체, 즉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그러니까 필수 동의 사항이 있고요. 선택적 동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선택적 동의는 뭐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필수 동의 사항은 금융상품을 가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항이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세 번째, 자,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요. 자,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권리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가끔 이제 내가 원치 않은 전화들이 올 때가 있죠. 어떤 권유 같은 경우, 이때는 개인정보를 없애주세요 라고 해도 또 시간 지나면 또 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계속 전화 오면 도대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조금 짜증날 때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다섯 번째,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을 이러한 권리가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문제. 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1번. 자, 개인정보 처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자와 금융회사의 구상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자,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대신 보상받을 권리인데 이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구제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구상권 청구의 권리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개인정보 처리의 동의 여부와 자,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의 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계속 부당하게 연락 온다라고 한다면요. 그때는 내 정보 삭제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9번입니다. 자, 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이 되겠죠. 특정 개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5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그러니까 내 정보를 누가 열람하는지 그런 부분. 자, 두 번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 내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다 활용할 것인지. 세 번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무엇인지. 이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번째,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보유할 것인지, 얼마까지 보유하고 이용할 것인지. 다섯 번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누구에게,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구하고 알려야 될 사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와서 다시 내용을 보시면 자,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일단은 라번이 거리가 멀고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하는 직원 정보는 관련 없고 나머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 다음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다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0번 문제. 자, 다음 중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벌 내용이 간단하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 되게 나쁜 행위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보상받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 개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 벌금은 5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와서 첫 번째, 자, 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이 강화되면서 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최대 3배까지 그러한 배상액을 증액하게 됐다. 자, 두 번째,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세 번째, 개인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5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틀렸고, 네 번째,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보상받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져 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혹 이렇게 숫자들이 조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숫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한 번 정도는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0번까지 문제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